토요일입니다. 많이 덥죠? 더운 날씨인데 미국 증시, 세계 증시는 서머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지금 경제 지표 좋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둔화되고 있죠? 이게 경기 연착륙에 대한 낙관론으로 퍼지면서 골디락스 장세라고 그럽니다. 뜨겁지도 덥지도 않은 아주 좋은 상태. 그래서 지금 연일 랠리가 이어지고 있네요. 지난 밤새 미국 증시 또 일제히 반등 올랐습니다. 일단 연준이 중시하는 PCE 물가지수가 하락세, 둔화세 나타나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소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물가는 떨어지죠. 또 소비는 많이 늘어나고 있죠. 또 여기에다가 이제 엊그제 FOMC에서 기준금리는 일단 올렸지만 거의 이제 긴축 마무리로 이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다 보니 거침없는 상승이라고 할까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며칠 동안은 이렇게 전날 크게 흔들리기도 했었고요. 반등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여전히 이제 좀 이렇게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과열 분위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네요. 그거는 끄겠습니다.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막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할 때가 이게 이제 사실은 꼭지에 가까운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경계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열 신호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요즘 증시가 출렁출렁 재밌습니다. 그죠? 급등락을 해요.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옆으로 잔잔 이럴 때 말입니다. 이 일봉 사이즈가 조금 할 때는 사실 ELW도 먹거리가 별로 없고 주식시장도 재미가 되게 없는 하루를 보내죠. 그러나 하루 등락폭이 출렁출렁할 때는 재미있지 않습니까? 막 그냥 하루에도 이렇게 쭉 올랐다가 쭉 빠졌다가 막 하니까 수익이 막 납니다. 즐거운 ELW 매매의 또 최고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 찬물은 아닙니다만은 과열 시그널도 우리는 체크하고 가자. 과열 시그널 체크 안 하고 그냥 루루랄라 막 하려고 하면 어찌 돼요? 꼭짓합니다. 잘못하면 꼭짓합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가자라는 얘기예요. 일단 과열 시그널, 그러니까 이제 좋은 얘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골디락스다. 근데 이제 과열 시그널이 나오는 거는 뭐가? 엊그제까지 다우지수가 세상에 1987년이면은 기억도 안 날 옛날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다우지수가 13거래일 연속 올랐었어요. 1987년 이후 최고. 그러다가 이제 목요일 날 또 오르는 듯 하다가 빠졌다가 밤새 또 올랐습니다. 지금 이거는 투자 심리도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투자 심리도는 10일을 기준으로 며칠 올랐냐거든요. 9일 올랐으면 90일, 8일 올랐으면 80일이에요. 8일 이상 오르면 과열로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열흘 중에 8일을 올랐으니까. 근데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00%가 4일 동안 이어지다가 목요일 날 하루 빠졌고 다시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최근 열흘로 보면 90%입니다. 이런 이제 일단 기술적 지표상 많이 올랐다라는 심리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 1차적으로. 자,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증시 어때요? 정말로 뜨겁게 열기가 붙어 있습니다. 2차 전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다 수익이 났냐?
2차 전지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이 났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또 처참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은 뭐 그냥 이 룰루랄라 달려가는 대장주들이, 얘들이 시가총액이 이제 가장 큰 놈들이다 보니까 이들이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내 종목은 지수 상승하고 하나도 안 판. 뭐 심지어는 100종목도 안 되는 종목이 상승하는 반면 뭐 1,500개가 하락하는 그런 장세가 이어졌지 않았습니까? 자, 에코프로 보세요. 150만 원을 돌파하고 황제주 100만 원 넘으면 황제주인데 우리나라 증시에서 100만 원 넘는 게 얘밖에 없어요. 예, 황제주인데 얘가 코스닥 종목이잖아요. 코스닥인데 시가총액이 40조에 가깝단 말이에요. 1위예요, 1위. 예? 지금은 좀 빠져서 39조네. 29조. 30조, 34조까지 갔었잖아요. 150만 원을 넘었던 것이 90, 얼마까지 갔습니까? 엊그저께. 어제 저점까지만 해도 93만 원, 93만 5천 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죠? 93만 5천 원. 그러니 한 60만 원이 그냥 툭 떨어진 겁니다. 60만 원. 와, 순식간에 이틀 만에 이렇게 떨어지니 이런 출렁, 이런 아수라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수라장이죠, 그죠? 심지어 이런 장을 어떤 언론에서는 천하제일 단타대회다 이런 얘기까지 썼네요. 천하제일 단타대회.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을 이 에코프로가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연간 최대 1394%까지 올랐습니다. 14배가 오른 거예요. 14배.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까지도 970%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10배 올라 있는 상태예요. 10배. 이러니 속된 말로 개미들 눈이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B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B2. 그죠? 빚내서라도 이건 사야 돼. 내가 주식 좀 해봤는데 이럴 때 못 먹으면 바보 되고 기회 놓치는 거더라. 쫓아가자, 쫓아가자. 예, 그게 사람들 심리가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세요. 고객예탁금이 5일째 오르는데 증가하는 게 뭐 2조씩 막 1조 2천, 2조 3천 이렇게 막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57조가 됐어. 58조가 다 됐어요. 57조 8천억. 예탁금도 막 들어옵니다. 신용융자는 어떻고요? 신용융자는 지금 9거래일 연속 올랐어요. 증가했어요. 아직 26일 기준이니까 27일에도 아마 들어왔으리라고 봅니다. 예. 하루 1,000억 개 이상 막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용융자 잔고도 지금 20조가 넘어섰단 말이에요. 이런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거는 제가 뉴스에서 듣고 그랬을까 싶은 뉴스를 들은 게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돈을 안 썼답니다. 저축을 늘렸대요. 저축을 늘렸대요. 그래서 개인들의 자금 여력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돈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 자금이 유입되고 이 유입되는 자리에 외국인들이 이제 연초에 쫙 올 들어서는 삼성전자를 사들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올 1월 달부터 삼성전자의 빨간색입니다. 봐보세요. 쭉 비중을 늘렸잖아요. 쭉 늘렸어요. 그래서 보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그 지분율 있죠? 그게 보십시오. 최근 1년 동안 보면 53%대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늘어났죠. 그죠? 48%까지 떨어졌던 것이 53%까지. 네. 삼성전자 지분을 5% 늘린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00조가 400조가 넘는데 5%면 그러면 한 20조 이상을 쓸어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외국인 유입되고 개인 자금도 2차전지 열풍으로 이제 막 들어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잔치죠. 유동성 장세 이런 게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개인이 너무 들이대면 또 꼭 피를 보더라고요. 꼭 피를 봐요. 뭐 개인이라고 돈 못 벌어는 법 있나 하지만은 올 상반기에는 개인이 돈을 벌었습니다. 수익 났대요. 개인이 산 것들이 많이 좀 그래도 좀 올랐답니다. 근데 하반기에 그걸 잘 보존해야 될 텐데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보면 그 2차 전지주 광풍이 부니까 외국인이 팔아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코스피홀딩스 4월 달부터 이제 주가 오르니까 슬슬 팔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막 마구잡이로 퍼대습니다. 하루에 1조 원 넘게 막 팔기도 했지 않습니까? 포스코홀딩스 아시죠? 보세요. 누가 주로 사고 있습니까? 개인이 막 빚내서 사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근데 외국인은요. 보세요. 하루에 막 200만 주까지도 팔아댔겠어요. 60만 원대 200만 주면은 1조 2천억이 넘는 1조 3천억입니다. 네. 그렇게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기관도 팔죠. 개인만 사고 있더라. 이게 지금 현주소입니다. 포스코홀딩스의 현주소. 이게 더 치고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에서 막 1조 원 넘게 팔아먹은 개인, 외국인 물량 받아먹은 개인들이 물려있는 걸까?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놈만 그럴까요? 이놈만 그럴까요? LG 디플은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막 그 광풍에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막 너도 나도 막 겁없이 달라드는데 체크할 건 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제 말은 체크할 건 하고 가자.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못 오르고 있습니다. 정고점에서 밀려버렸어요. 최근에 급락을 했는데 반등도 잘 못하네요. 보세요. LG 엔솔 누가 사고 누가 팝니까? 보십시오. 이래요. 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만 그런가? 삼성 SDI는요? 삼성 SDI도 개인만 타는 편이고 외국인은 주로 기관하고 팔아먹는 편. 그러다 보니 주가가 이래요.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크를 해야 돼요. 그냥 분위기에 쓸려가지고 지금 저쪽에 소나기가 몰려오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LG화학도 보십시오. 그죠? LG화학도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를 보세요. 예. 이게 그럼 SK이노베이션은요. 자, 이게 이제 2차 전지 완성 업체들입니다. 좀 그동안 덜 올랐던 SK이노베이션은 그나마 덜 팔아요. 그나마 덜 팔아요. 예. 얘네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다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아직 개인이 치고 들어왔는데 얘가 다시 150만 원 돌파할 수 있을까? 이거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어디까지 가느냐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예. 아직 외국인이 강하게 팔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에코프로는 보세요. 강하게 팔지는 않아요. 얘들이 팔기 시작하면 차익 실현해 먹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겠다. 조심하시자. 조심하시자. 너무 뜨겁지. 솔직히 에코프로가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 해가지고 돈을 쓸어 담고 있나요? 앞으로 전망이 무지막지하게 좋습니까?
아니 소재주가 완성품 만드는 데보다 완성품 만드는 데 납품하는 데가 소재 기업인데 소재 기업이 완성품 만드는 데보다 시가총액이 더 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너무 컸어요. 10배가 올랐으니 10배 넘게 올랐으니 과열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의 실적은 10배가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거, 예,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2차 전지주 하나 없어가지고 돈 한번 만져보지도 못했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죠, 그죠? 다행히 우리 저 회원방에는 2차 전지 종목이 있죠. 있어서 엊그제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SKIT를 예, SKIT를 덜 오른 2차 전지주. 그래갖고 뭐 40% 수익 중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지고 가다가 어디에서 팔았어요? 50% 기념으로 팔았죠. 50% 기념으로. 뭐 에코프로처럼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의원방에서 이놈 사놓고 48% 먹었습니다. 처음에 50% 정도 수익 청산해 가지고 매도 걸었는데 그래서 그 뭔가 11만 원에 매도 걸었었거든요. 그러다가 후퇴 7만 원에 사서 10만 3,500원에 수익 챙기고 나왔습니다. 언제요? 27일 날이요. 네, 그저께. 이런 매매 열풍, 뭐 제가 팔았다고 해서 2차 전지 다 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 돈 놓고 돈 먹기는 끝을 봐야 하는 거예요. 예, 끝을 봐야 합니다. 근데 걱정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말만 나오면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말만 나오면. 없었다는 거야. 스쳐만 가도 그냥 난리를 쳐요. 스쳐만 가도. OCI 홀딩스, 얘가 뭐 2차 전지 소재 뭐 얘기 나온다 그래가지고 분사해서 OCI로 분사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새로 신상장 됐지 않습니까? 목요일 날 2차 전지 소재주로 얘기되면서 갑자기 한 18% 급등을 하더라고요. 신고가 때리더니 그냥 무너졌죠. 그래갖고 마이너스 4%로 떨어져서 끝났죠. 어제도 또 떨어졌죠. 스쳐만 가면은 2차 전지래. 스쳐만 가면은.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요즘 2차 전지 관련주가 너무나 많아, 너무나. 아니, 이제 여러분 집에 자익을 다 놓고 계십니까? 자익을? 자익을 많이 팔렸잖아요. 그죠? 아니, 주방용품 업체. 어저께 상한가 쳤잖아. 2차 전지 뭐 관련 얘기 나오면서, 예? 뭐 무슨 그 자기들이 이 미국에 있는 자이셀이라는 데에다가 지분 30% 취득했다. 미국 2차 전지 시장 진출을 위한 합작 벤처기업인데 그게 벤처기업에 30% 지분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 얘기 나왔다고 상한가더라.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물론 배짱 좋은 사람들 요거 따라 들어가서 이런 것도 노릴 수도 있겠죠, 그죠? 얘도 한 시절 누렸던 종목 아닙니까? 5천 원도 안 돼서 4천 원대 주식이 4만 원까지 10배 튀었던 아주 그 전설의 종목이에요, 자이글도. 예, 3월 달에. 그러니까 그 추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어제 상한가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럼 앞으로 더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예, 그렇다. 이런 장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알고 대응하시자라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투치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 잘 하고 가자. 다만 저는 이제 2차 전지가 뭐 거의 이제 끝나가는 추세다 보니 좀 그 들어와 있는 돈은 많고 돈은 많고
조금 더 안전한 놈, 그런 놈 찾아가면 어떨까? 예, 그런 놈 찾아가면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좀 음,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보시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조선주 요즘 겁나 좋습니다. 예? 조선주. 어, 제가 지난달에도 아마 조선주 말씀을 드려왔는데 수주가 엄청 좋아지고 있다. 그죠? 예. 그저 적자에서 탈피하기 시작하고 있다. 기억나십니까? 자, 삼성중공 보십시오. 신고가 드리겠어요. 이게 알고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랐네 그래. 그죠? 아니 엊그제까지만 해도 한 5천 원대 하던 것이 지금 8천 원대, 거의 뭐 더블 가까이 가고 있어요. 삼성중공. 그랬죠? 또 한화오션, 이거 저기 아닙니까? 대우조선. 그 전에 이제 이미 대우조선이 하나로 옮겨가면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만 원대 하던 것이 지금 4만 원대, 5만 원 넘보고 있다. 이 지금 뒤늦게 사람들이 그 돈이 바로 빠져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쪽으로 옮겨가요. 이걸 여러분들이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선주 중에 제일 대장 HD 한국조선해양, 조선 한국조선해양 보십시오. 7만 원대 하던 게 12만 원, 13만 원 합니다. 지금 더블 가고 있다고요. 왜 놓치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어, 우리는 현대미포조선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덜 오른 조선주 해가지고 현대미포조선 추천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네? 추천드렸죠? 덜 오른 종목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 있어요? 없어요? 안 팔았죠? 9만 원 넘었는다. 예? 안 팔았죠? 9만 원 돌파했는데도 안 팔았어요. 10만 원 본다 그랬어요? 10만 원 돌파 보자. 그죠? 실적 좋아지고 한번 타기 시작했다. 그럼 왕년을 생각해봐라. 예, 왕년을. 잘 나가던 시절에는 뭐 20만 원도 했던 종목입니다. 예, 지금 조선 업황이 이런 큰 대형 선박은요, 한번 틀면 쉽게 안 꺾입니다. 아시죠? 한번 틀면, 방향 틀면 쉽게 안 꺾여요. 수주를 미리 받아 놓습니다. 요즘은 골라서 해요. 왜? 덕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량을 계속 수주 받을 수가 없어요. 비싼 거만 합니다, 요즘. LNG 선에서 요즘 무슨 선? 해가지고, 그러니까 친환경, 이 중국은 그걸 걔네가 물량으로는 우리를 앞서는데 금액이나 실속 측면에서는 우리를 못 쫓아오는 게 기술력이 안 된대요. 예. 지금 저 선수들 코로나 때 빠져나갔던 인력들 다시 끌어들이려고 애쓰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미포조선 안 팔아! 더 가져갑니다. 더 가져갑니다. 예.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시자는 얘기예요. 또 아직 그 반도체주는 안 사고 있잖아요. 그죠? 예. 아니 안 팔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걔들도 지금 실적이 돌아서고 있다. 반도체 업황 바닥 찍었다.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빠져나가는 이상 우리는 대안주를 찾아야 된다. 삼성전자 지금 시장 분위기로는 크게 빠질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큰 터닝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올해 지나고 내년쯤에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자리에서 빠질 때마다 장롱 속에 묻어두라고 사고 싶은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다 말씀드리고 싶고, 요즘 하이닉스도 좋잖아요. 그죠? 하이닉스 메리굿 아닙니까? 전고점 뚫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자. 과연 뚫은데 누가 샀어? 뻔하지. 외국인이 샀잖아요. 200만 주씩 막 사네. 이유 있어요? 있겠죠. 2분기 최악의 실적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자. 더 2차 전지는 이제 너무, 예, 솔직히 무서워요. 그쵸? 네.
거기에다가 요즘 뭐 엔터주둑도 좋고요. 와, JYP 박진영 뭐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텔레비 나와서 춤추고 있는 거 보면 참 그 사람도 성공할 만하구나 싶어요. 이거 보세요. 아니 JYP가 올해 얼마 올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올해? 올해 100% 올랐습니다. 더블. 지금 더블 올랐어요. 얘 시가총액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놀라울 놀자야. 5조에 육박합니다. 4조 8천억이 4조 8천억. 박진영 주식 지분 가치만 해도 조 단위입니다. 이런 분위기다라는 거, 뭐 여러분들이 잘 예, 체크하고 가시면 좋겠다. 대안주 뭐 이런 것들을 좀 잡아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외국인 수급이 관건입니다. 예, 외국인 수급이 관건이에요. 과열 기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 뜨겁게 달아오른 이 장에서 오히려 큰 수익이 나옵니다. 그 과열이 돼야 더 큰 슈팅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시장 보자는 거고, 아유 너무 과열됐어 무서워하고 도망가서는 안 되죠. 이럴 때 수익 진짜 나는 게 ELW 매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2차 전지 이런 것들 이제 완전히 묻지마작이 됐거든요. 막 증권사 직원들이 개인 고객들 상대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말이 그렇습니다. 뭐 지금 살 거 없나? 살 거 없나? 묻지 말아요. 돈이 들어와가지고 살 거 없나를 묻는 그런 장이다. 꼭 그럴 때 보면은 꼭지에 가까웠더라고요. 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외국인 수급은 매도 우위입니다. 매도가 앞서고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매도 우위 장세다. 사도 조금 사고 파는 거는 엄청 팔고 있죠. 매도 우위.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도. 매도 우위 장세예요. 지금 지수가 오르고 하니까 뭐 막 엄청나게 수급이 좋아져서 그런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이 뜨거워진 거지. 개인이 뜨거워진 거지. 외국인 매도 우위. 기관 엄청 팔고 있고, 그죠? 기관 엄청 팔고 있죠? 어, 아무것도 안 삽니다. 그리고 개인은 뜨겁게 달궈져 있는 선물도 사고, 주식도 사고, 그죠? 예, 이런 장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면서 가자. 염두에 두시면서 가자. 전문가가 뭡니까? 이런 거 체크해 드리는 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들이 두고 있을 만한 종목들이 있어. 쳐다도 안 봐, 씨. 에이, 코로나 때 그렇게 잘 나가던 놈이 이제 한 번 가고 물 지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자, 네이버, 카카오. 그동안 참, 아니, 코로나 때 그렇게 대단히 막 기쁨을 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막, 네이버. 그러더니 폭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울렸죠. 이제 움직이네. 짱대 양복 나오네. 그죠? 응?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봐야 될 때가. 왜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냐? 얘들이 보잖아요, 얘들이. 외국인이 보내. 이놈들이. 기관도 들어오는데? 개인만 팔고 있어, 개인만. 이놈 팔아가지고 2차 전지 산다고. 지긋지긋하다. 반등 들어오니까 얼른 팔아서 2차 전지 산다고.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지 말자고요. 예? 카카오는 어떤가? 카카오도 똑같네. 카카오도 외국인 기관 사고 있는데 개인만 팔고. 이런 팔아서 2차 전지 사겠다고 들고 있어. 아니, 바닥에서 이거 사, 이제. 그게 더 편하지 않아요? 관심주, 다음 주. 체크해 두십시오. 기록해 두세요. 네. 그럼, 미국 증시가 왜 흔들렸을까? 목요일 날. 이게 문제가 말입니다. 하나 더. 과열에 관한 시그널.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생겼던 게 일본이 통화 정책을 변경을 했어요. 통화 정책을 변경을 했어요. 일단 그동안 얘네는 이제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채금리 변동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0.25%로 뒀던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긴축을 한 거죠. 어? 국채 금리 인상폭을 올린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1.0%까지도 한도가 초과도 용인을 한다 해가지고 됐습니다. 사상 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유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9년 만입니다. 9년 만에 최고예요. 0.5%를 준 게. 그래서 일본 증시가 출렁였었고, 그러나 어제 이제 이렇게 반등을 보였는데, 이제 그 BOJ가 통화 정책을 어저께 금리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중에 2%대 하락이었어. 2.6%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마이너스 0.4%로 끝났는데, 미국에서는 그 전에 새벽에 미리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툭 떨어진 거였었어요. 잘 나가던 미국 증시가. 그리고 괜찮아 하면서 올라왔는데, 일본이 이렇게 통화 정책을 변경했을 때 과거 사례를 제가 한번 봤어요. 자, 일본이 통화 정책을 언제 변경했냐면 작년 말에 변경을 했어요. 20일 날, 작년 12월 20일 날 이때입니다. 짱대 음봉이 나왔죠. 이때 마이너스 2.4%, 3%까지 빠졌었어요. 일본 증시가. 네. 그리고 연말까지 쭉 힘없이 갔죠. 네. 미국은 어땠을까? S&P 500으로 볼게요, 그냥. S&P 500이 낫지 않나? 이랬죠. 미국은 그래도 조금 덜 움직였어요. 그럼 이때 일본의 국채금리는 어땠을까? 일본의 국채금리는 그때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어요, 연말에. 미국의 국채금리는 어땠을까? 미국 10년물로만 비교할게요. 같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흔들렸어요. 그럼 우리나라 10년물 금리는 어땠을까?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국내 증시는 어땠나? 코스피. 이거 보입니까? 연말에 하락했습니다. 하락. 그죠? 이게 20일부터였나? 하락. 일본의 이 통화정책 변화가 세계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구나. 끼치고 있구나. 이번에도 출렁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왜 그러냐? 일본이 미 국채 보유 1위 국가입니다. 지금 미 국채를 가장 많이 사줘요. 중국이 예전에는 1위였는데 지금 일본이 다시 1위로 올랐었어요. 중국이 팔아먹으면서. 그럼 이번에는 어땠을까? 이번에 변동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반짝 이렇게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진정되는 듯 하다가 다시 오르더라는 거예요. 국고채가. 우리 요번에 반짝 올랐다가 진정되는 듯 해요. 다시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미국 10년물 금리도 이때 보면 반짝 올랐다가 진정되는 듯 하다가 올랐거든요. 이번에 어떠나? 국채금리가 목요일 날 팍 올랐죠. 예. 그걸 미리 이제 미국 시간,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였는데 미국 장 막판에 BOJ가 통화정책 변경한다는 걸 뉴스에 떴어요. 그래서 급등을 했다고. 진정되는 듯 했어요. 다시 오르는지 아닌지 눈여겨봐야 돼요. 미국 채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투자했던 걸 빼내요. 그리고 일본으로 갈 수 있어요. 자국 채권 시장으로 옮겨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채 시장이 약화되겠죠. 미국채 시장이 떨어진다는 건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이 가격하고 금리는 반대로 가니까. 이거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이 체크해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아, 이제 다음 주 출렁이는 장세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서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B파 반등 언제까지일까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언제까지일까? 350까지는 갈 거다. 예, 말씀드렸는데 350은 찍었어요.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더 뚫고 갈까? 그러면 40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했잖아요. B파 반등이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도 있다 했잖아요. 갈 수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죠. 주봉으로 보니까 350에서 360 사이에 두터운 저항대가 있네. 그죠? 예. 여기 한 3개월 정도 저항대예요. 저항대에서 지금 눌려있는 상황인 것 같아. 요걸 뚫고 지나가려면 고통이 좀 따르겠죠? 쉽게 뚫지는 못할 것 같구나. 일봉으로 보니까 마찬가지죠? 350에서 저항을 대충 받고 있는데 요번에 월요일날 좀 반등하겠죠? 반등해서 어디까지 갈까? 350 돌파할 수 있을까? 아니면 350에서 얻어맞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채금리 추이하고 외국인 수급 요거 잘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350을 돌파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썸머랠리 한번 해볼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갇혀가지고 다시 되돌려 밀림 당할지 잘 지켜보십시오. 단기 340에서 350 사이의 박스권, 조금 중기로 보면 330에서 350 사이의 박스권이 될 수 있어요. 예. 이걸 뚫으면 이제 400을 넘나볼 수 있는 기대감을 갖는데, 다만 360까지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죠. 350에서 360 벽이 워낙 두터우니까, 이거. 그죠? 두터우니까. 자, 그럼 60분 봉으로 좀 더 보면, 아, 그렇구나. 여기가 저항대구나.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350을 뚫으려면 조금, 예, 월요일 날 요 저항대를 돌파해야 되겠네. 347, 348, 예, 348, 347대 요 저항대를 돌파해야 되겠네. 348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일단. 요거가 이제 일단 관건이고, 요렇게 이제 하루 변동폭이 워낙 크니까 제가 이제 단기 박스권을 하나 그려봤네요. 최근에 342에서 347 사이 5포인트 범위네요. 이 범위에서 출렁였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다시 올랐다, 네, 내릴 건지 아니면 요거를 뚫고 오를 건지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죠? 예, 347 요 여기까지를 한번, 예, 잘 한번 보고 오를 건지. 자, 그럼 김영균 대표는 지난주 어떻게 했나요? 아까 보셨듯이 이제 뭐 SKI 테크놀로지에서 좀 돈 좀 벌었고요. 예, 그다음 월요일 날 뭐 42% 먹었네요. 돈 100만 원 가지고 해요. 100만 원 가지고. 예. 그다음 화요일 날 29% 먹었네요. 예. 100만 원씩이에요. 100만 원. 그죠? 그다음 수요일 날은 세 개 팔았네요. 예. 3개 팔았고요. 55% 먹었습니다. 예. 목요일 날도 20% 먹었습니다. 단타로. 이 96 풋을 가지고 재밌게 하게 보거든요, 요새. 요때는 진짜 딱 돈 100만 원 가지고 한번 14% 먹고 나와서 다시 11시 반에 또 들어가서, 예, 100만 원으로 20만 원 벌었네요. 은근 100만 원으로. 어제는요. 어제도
딱 100만 원 가지고 있네. 98만 9천 원 가지고 있구나. 예, 1차 9시 5분 만에 초단타 때리고 다시 11시 51분에 들어가서 또 12%, 그래서 27% 먹었네요. 요즘 재미 좀 보고 있습니다. 돈 좀 벌고 있습니다. 매일 수익 내고 있고요. 물린 것도 거의 없어요. 예, 물린 것도 없어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편안해하고 계시네요. 김영현 대표의 전성시대가 다시 오르지 않을까 예,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게 작년 8월 달이에요. 작년 8월 달에 막판에 요거만 없었으면 1000만 원 넘는 수익이었는데 막판에 마지막 날 400만 원 토해내는 바람에 590 수익이었는데 작년 8월 달 8월 물이잖아요. 딱 그죠? 작년 8월 물 언제쯤일까요? 지금이 28일 9일 요때네요. 요때까지네요. 그죠? 요때까지. 요때까지. 이제 남은 날이 진짜 배기가 남죠. 그죠?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요. 예. 좋은 시절 잡은 자에게 돌아가는 거죠. 뭐 예. 잡은 자에게. 작년 5월 달에도 뭐 보면은 1800만 원 수익 냈었어요. 그죠? 재작년에는 제가 날랐습니다. 10월 11월에 10월 달에 2천만 원 넘는 수익에서 막판에 이제 손절을 해가지고 790이었는데 그걸 복수한다고 11월 달에 제대로 했죠. 마감에 손절 않고 2,100만 원을 따냈어요. 자, 이제 분위기 탔습니다. 김양희 대표. 분위기 탔어요. 번 돈 가지고 배팅하면 더 자신 있게 가거든요. 이제 예. 아직은 쫀쫀히 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쌓고 있어요.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은 2주 동안 시장도 출렁거리죠.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볼랍니다. 예, 제대로 한번 먹어볼랍니다. 여러분 기회는 매번 오지 않습니다. 예, 제대로 한번 가자고요. 예, 같이 한번 가보시죠. 많이 덥네요. 예,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월요일 날부터는요, 참, 파생 시장이 15분 일찍 시작해요. 그래서 8시 45분에 개장을 합니다. 대신 주식 시장은 9시 그대로예요. ELW는 파생 계좌가 아니죠. 주식 계좌입니다. 네. ELW는 똑같이 시작합니다. 다만 파생 시장이 먼저 열렸기 때문에 본장이 열렸을 때 변동성이 좀 잡힐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잘 먹어야 되니까 조금 더 일찍 배팅 들어가기 시작해야죠. 아침 일찍 들어오십시오. 고맙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